어느 늦은 밤 비단 옷을 입은 여인이 어디론가 끌려가고 있는데 끌려가길 원하십니까? 옆에 있던 남자는 급기야 여인을 포승줄로 묶고 어제까지 굽신거리던 것들이 정신 차리십시오. 아씨도 이제 노비입니다. 하루아침에 노비가 된 여인은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절벽에서 몸을 던지고 마는데 얼마 전 우리도 준비하자. 조선의 개국 공신이자 최고 명문가 구규 집안의 아씨였던 인협. 칠이 벗겨지지 않았느냐. 마차까지 꼼꼼히 골라가며 어디론가 갈채비를 합니다. 병판대감주 선물은 준비됐고. 같은 시각 인협의 목적지 병판댁은 잔치 준비로 분주한 한편 왜 이렇게 안 풀리냐 이거. 이 집 하녀 단지는 병판의 장남 윤서와 뜨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너 뭘 그리 서둘러? 오늘이 무슨 날인지 모르세요? 이 집에 하녀가 몇인데 단지 너 하나 없다고 뭐? 응? 지금 찬방에서 난리가 났을걸요. 네 소송은 그 찬방이 아니라 여기라니까. 그럼 책임을 지시든가. 이 말에 윤서는 무언가를 건네고 자, 수고했어. 여보, 수고. 수고라는 말에 화가 난 단지 한편 인협은 귀한 비단을 챙겨 병판댁으로 향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때 화난 소가 갑자기 돌진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아씨, 나오세요. 그만 들어서도 돼요. 하인들까지 달아나며 꼼짝없이 위험에 처한 순간 병판댁 노비 무명이 나타나 인협을 구해주는데요. 괜찮으세요? 괜찮아.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게 끝이 아니었는데 괜찮아? 가마가 저래가지고 어쩐디야. 하인이 발목을 다친 것도 모자라 가마는 완전히 박살이 나버리고 잔치는 벌써 시작됐을 텐데. 가마 좀 잡아줘. 한시가 급한 인협은 일단 망가진 문짝을 떼어내는데 그렇게 가마는 해결됐다 쳐도 가마꾼이 없어 갈 수 없는 상황. 저기 딱 한 번만 더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그러나 무명은 난 가마꾼이 아니오. 이를 칼같이 거절하고 품삯은 넉넉히 쳐주겠다 해. 인협의 노룩대화에 그대로 자리를 뜨려는데 어느 집 간호냐? 병판댁에 있습니다. 안 그래도 내 그댁에 가는 참이다. 걸어가시죠. 무명이 한 번 더 그녀의 심기를 건들고 걸으셔도 되는 거리입니다. 네 신분이 무엇이냐? 총로 입죠. 엄청난 양반 자부심을 가진 인협은 무명을 개무시하는데요. 이 나라 조선의 개국 공신인 명문거조. 너와 나 사이는 천양지차의 천지차. 어떻게 설명을 해도 이해 못하겠지. 그러나 그때 그만해. 그냥 걸어가든지 하자. 어찌 맨땅을. 가마꾼의 심금을 울리는 열연으로 무명의 도움을 받아 병판댁에 도착하게 됩니다. 딸이 하나 있다 있던가. 한편 함흥차사로 갔던 인협의 아버지 구규는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었는데 광원이 그놈은 한쪽엔 허웅찬, 다른 한쪽엔 김치곤을 숨겨두고 왜 하필 내 사람 구규를 보냈는고? 경은 누구의 신하인가? 나라를 여신 전하와 보위를 여신 아드님의 불화가 끊이지 않아 민심이 어지러워진 지 오래이옵니다. 뒤틀어진 부자 관계 때문에 충신 구규만 죽어나는 상황. 전하! 그 시각 병판댁에서는 잔치가 한창인데 무명이 또 이를 막아서고 연애 중이시옵니다. 차사로 간 벗은 죽었는지 살았는지 소식도 없는데 남은 이들은 기생불러 춤판이라. 비켜라. 비키라니까? 결국 인협은 병판댁에 쳐들어가고 준비한 선물을 챙겨 병판 허응참에게 아버지를 도와달라 간청하는데 어느덧 100일이 지났습니다. 아무리 서찰을 보내도 답장 한 통 오지 않고 함흥의 일을 아시는 분이 계시면 소녀에게 전해주시기를 간절히 청하옵니다. 다행히 병판은 이를 외면하지 않고 전하께서도 함흥리를 가장 신경 쓰고 계시니 조만간 소식이 올 게야. 잠시 후 평소 가까이 지내던 병판의 딸 윤옥을 만나게 되는데 왔는데 나도 안 보고 가려고? 어른들한테 인사하다가 기운 다 빠졌어. 이게요, 그 보통 비단이 아니거든요. 황실에서 하사받은 귀품이에요. 원삼은 이걸로 지어야겠다. 신랑도 없는데 홀레복부터 짓게? 오늘 잔치에 내 신랑감아 있어. 언니가 같이 한번 봐줘. 굳이 신랑감을 보여주겠다는 윤옥을 따라 자리를 옮기고 윤옥의 신랑감은 호판 김치권의 막내 아들 은기도령. 윤옥이와 혼인하실 사이라고요. 다른 여자와 혼인을 하려면
그 전에 파혼부터 하는 게 순서지요. 인엽의 분노에는 이유가 있었으니 은기 도련님 알아? 우린 정혼한 사이입니다. 은기는 인엽의 오랜 정혼자였기 때문이었는데요. 도련님 매파의 얘기로는 자리를 비워주세요. 그렇게 윤옥이 자리를 떠나고 아침엔 나한테 꽃을 바치고 낮엔 다른 신부감을 찾아다니고. 오라버니 지금 나랑 장난하자는 거야? 아니 신부가 찾는다는데 당연히 너구나 싶었지. 다행히 은기는 인엽밖에 모르는 순정파였고 응?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오해를 풀게 됩니다. 그러나 그 시각 인엽이 언니랑 은기 도련님 사이 너넨 알았을 거 아니야? 하녀들을 불러 잡돌이를 시작한 윤옥. 그게요 씨. 날 우스개로 만들었어. 잠시 후 인엽과 다시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 도령집에선 이미 정혼이 된 처지에 나한테 혼담은 뭐하러 넣었대? 매파의 실수래. 실수하는 사람 아닌데? 윤옥이 본격적으로 시비를 걸어옵니다. 그때 어때? 봤냐? 단지가 인엽의 신발을 신고 장난을 치는 한편 윤옥의 모친 윤씨 부인이 등장하고 그치만 인연이라는 거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마음만으론 맺어질 수가 없는 것 같아. 나야 거기 아니어도 혼처가 넘쳐나지만 언닌 사정이 다르잖아. 부원군께서 언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벌써 돌아가셨다는 소리도 있더라. 윤옥의 태도에 인엽의 분노가 차오르고 누가 그래? 내 아버님 돌아가셨다고 누가 그러더냐고! 그런데 그때 윤씨 부인이 나타나 거들기 시작하는데 도성천지에 네 아비가 살아있을 거라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홀로 남아 집을 지키고 있는 딸에게 소식한 적 없다. 이미 오래전에 처형당했기 때문이다. 반드시 살아서 돌아오신다고 저하고 약조를 하셨어요! 네 엄마는 너한테 말하고 죽었다든. 인엽은 애써 마음을 가다듬고 제가 조신하지 못한 탓인가 보지요. 윤옥이 넌 나하고 달리 가정교육을 제대로 받은 아이잖니? 그 참남한 말버릇은 고치도록 해. 그렇게 병판댁 아녀자들과 갈등이 심화된 상태에서 노비인 단지가 자신의 신발을 신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갖다 버려. 이걸 지금 날더러 신으라는 거야? 천비가 발효된 것이다. 가마를 바로 대거라. 고집을 부리기 시작하는데 가마는 중문을 통과하지 못합니다. 가마를 지금 당장 여기 대라니까! 내 신발이라도 빌려줘? 남의 신발 안 신어. 업히십시오. 전 내가 모셔다 드리죠. 어디다 그 더러운 등짝을 들이느냐. 인엽의 오만은 극에 달하기 시작하고 바닥에 비단이라도 깔아드릴까요? 그 결과 윤씨 부인까지 나서며 집안에 있는 모든 비단을 내어놓으라. 수많은 비단이 바닥에 깔리고 말지요. 인엽은 뒤늦게 후회를 하지만 끝까지 자존심을 놓지 않습니다. 한편 호판댁에서는 득이 될 게 없는 혼처예요. 반드시 인엽이와 혼인할 겁니다. 집안에서 인엽과의 혼인을 반대하고 하늘이 주신 연은 쉽게 깰 수 없다 들었습니다. 은기는 인엽을 위해 아버지에게 무릎까지 꿇는데 세상을 가지면 원하는 여자들이 모두 네 발밑에 엎드릴 것이다. 호판의 고집 또한 만만치 않았는데요. 그날 밤 좀 드세요. 난 먹을 자격도 없어. 아버님마저 돌아가시면 난 어떻게 되는 거지? 그런 말씀 마시라니까요. 혼자 남은 인엽을 지극정성으로 보살피는 하녀 사월이. 잠시 후 무슨 일이냐? 윤옥 아씨께서 보내셨습니다. 윤옥이 엉망이 된 비단을 인엽에게 다시 보내왔고 분풀이가 필요하면 하십시오. 양반이 종놈을 개패드 팬다 한들 그게 남의 집 종놈이면 돈푼이나 물어주면 그만인 세상입니다. 무명은 인엽의 자존심에 대해 자신의 소신을 밝히죠. 제 자존심, 사람 하나가 죽어나가도 좋을 만큼 그게 그렇게 중요하십니까? 같은 시각 단지는 인엽의 신발을 신어본 죄로 심한 매질을 당하고 있었는데 단지가 죽다 살아난 그때 엄마의 도움으로 무사히 위기에서 벗어나는데 어떻게 고반지 딱 하나만 없냐? 그가 준 반지는 본처 강씨 부인의 것이었고 너 이거 뭐야? 하다되지 도둑질까지 해? 작은 마님이 반지 없어졌다고 얼마나 찾는 줄 알아? 혼매받은 거야. 단지의 엄마는 그런 단지가 안쓰럽고 답답하기만 한데 난 이렇게 못 살아 엄마. 그래봤자 너 노갈 때는 종년이야 이거사. 이대로 안 끝내. 시끄러. 들키기 전에 반지나 도로 갖다 놔. 그날 밤 혼인 전이니까 아직은 하나만 낄 수 있어. 기다리고 있어. 함흥 가서 아버님 모셔올 테니까. 은기는 편지와 가락지 하나를 남긴 채 인엽의 아버지 구규를 구하러 떠나고 이성계의 분노로 구규는 정말 죽을 처지가 되어버리는데 먼저 지옥에 가서 기다리고 있거라. 전하, 그런데 그때 때마침 은기가 나타나 이를 멈추는데 아버님, 은기야,
비켜라! 어찌하여 죄 없는 신하를 죽여 잔인한 군주로 남으려 하십니까? 전하의 분풀이로 억울하게 죽어간 사람들에게도 가족이 있고 자식이 있다는 걸 아십니까? 하지만 이는 이성계의 심기만 건들 뿐. 뭐라? 이놈 이정영 부원군의 철성길을 재촉하는구만. 뭐 들었냐? 어서 패지 않고. 은기의 충원에도 결국 칼을 빼들고 마는데 이렇게 두 사람 모두 죽음을 받아들여야 하는 걸까? 같은 시각 인엽은 은기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데 그런데 그때 인여봐, 인엽의 눈앞엔 죽다 살아온 은기가 있었지요. 한편 궁궐에서는 함흥에 새로운 차사를 보낼 때가 된 것 같은데 이방원이 새로운 차사를 보낼 준비를 하고 이 판이 안 된다면 형판이 가시겠습니까? 명나라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는 터에 이 사태를 해결할 신하가 단 한 명도 없단 말이오! 신하들이 죽음을 예상하고 살얼음판이 된 그때 전하! 아바마마께서는 강관하십니까? 이미 노여움을 푸시고 부자간의 재회를 기다리고 계시옵니다. 죽은 줄 알았던 구규 또한 무사히 살아서 돌아왔는데요. 호판의 아들이 뛰어들어 신을 구하여 싸웁니다. 호판의 아들이? 구규가 죽을 뻔했던 그날 은기가 온몸으로 칼을 막아내고 전하를 위해 일평생 헌신한 분입니다. 차라리 저를 베어주십시오. 죽음이 두렵지 않느냐? 두렵습니다. 무섭습니다. 허나 사랑하는 여인을 고아로 만들 순 없습니다. 그의 간절한 모습에 이성계가 마음을 움직인 것이었지요. 내 그 젊은이를 한번 보고 싶구려. 이는 호판에게도 좋은 소식이었고 호판의 아들은 무슨 연이 있어 부원군을 구하러 간 것이오? 양가의 자녀들이 정원을 한 바가 있사옵니다. 이방원은 둘의 혼인을 독려하죠. 그가 나란 일 때문에 혼사도 치르지 못하였을 텐데 이제라도 서두르도록 하세요.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잠시 후 고맙다. 예비 기다려줘서. 무사히 돌아온 구규와 인엽은 눈물의 상봉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이 소식에 윤옥은 다시 한번 질투심이 폭발하고 구규가 보내온 비단을 갈기갈기 찢어버리는데 한편 병판댁에서는 허윤서와 단지의 비밀 연애가 계속되고 있었는데 맞은 건 다 나았어? 나야 윤서. 놀라기는 귀엽게. 그는 단지에게 예쁜 꽃신을 하나 선물하고 너 이 신발 때문에 그 사단이 난 거라면서. 너 갖고 있었구나 반지. 이것도 장에서 사신 거예요? 이거 그럼 다 당연하지. 그래요? 신발 잘 신고 그래 잘 닦고. 단지는 밤새 그 꽃신을 바라보고 노비의 삶에서 벗어나길 꿈꾸는데 그날 밤 만월당이요? 고려 잔당들의 비밀 결사지요. 구규는 이성계에게 받은 밀명을 호판 김치권에게 전달하고 조정에도 만월당의 세력이 들어와 있어요. 설마 사실입니다. 그 때문에 파견되는 차사마다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태상왕께서는 저 역시 역당이 아닌가 시험을 하신 것입니다. 그게 무슨... 그렇게 구규는 비밀리에 만월당에 잠입하기로 결정하고 고려 부흥의 뜻이 있는 동조 세력으로 그들과 한패가 되어볼 생각입니다. 자칫하면 전하의 오해를 살 수도 있으니 대감께서 증인이 돼주셔야겠습니다. 만일을 대비해 신뢰하는 김치권에게 자신의 결백을 증명해달라 부탁하죠. 그 시각 무명은 은밀히 어딘가로 향하고 그곳은 다름 아닌 만월당의 본거지였는데 시키는 대로 할 거야. 구규가 잠입시킨 노비 덕구가 정체가 들통나 고문을 받고 있었죠. 하루 이틀 지나면 두 손 들 거야. 피부치 목숨이 달렸는데 별 수 있어? 시키는 대로 풀어야지. 무명도 만월당과 관계가 있는 듯 보이는데 한편 혼인을 앞두고 아버지와 시간을 보내는 인엽. 저 없다고 매일 밤마다 혼자서 술 드시면 안 돼요. 제가 참모한테 일러놨어요. 집에 오시면 꼭 진지 다시 챙겨드리라고요. 구규는 고생한 딸의 손을 잡고 많은 시간 함께 해주지 못해 미안하구나. 그렇게 애틋한 부녀의 마지막 밤이 지나고 드디어 찾아온 인엽과 은기의 혼인날. 예쁘게 단장을 마친 인엽과 그토록 바라던 혼인을 하게 된 은기. 내 아들 손병신이 만든 부원군도 싫고 인엽이게도 영 아니에요. 혼인은 어머니가 아니라 제가 합니다. 잘생겼다 우리 아들. 그러나 이를 바라보는 호판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은데 잠시 후 두 사람의 혼례가 시작되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며 기쁨을 만끽하던 그때
갑자기 군사들이 쳐들어오는데 대역죄인 구규는 나와서 오라를 받으라. 예상치도 못한 상황에 모두가 당황하고 여자를 끌어내라. 나머지도 모조리 포박하라. 구규를 비롯해 이 집안의 모두가 끌려가게 되는데 가장 행복해야 하는 날 홀례는 아수라장이 되고 맙니다. 그렇게 구규 일가는 모두 관아로 붙잡혀오고 그만해라. 새나라의 개국공신으로 부원군의 작호까지 받은 국은을 저버리고 모욕을 도모하였다. 이를 인정하겠는가? 그의 죄명은 다름 아닌 영모였는데 저의 주인은 고려의 왕씨들에게 군자금을 댔고 간우였던 저를 만월 땅의 일원으로 삼았습니다. 모진 고문을 당한 덕구가 살기 위해 거짓 증언을 하고 간우였던 저를 만월 땅의 일원으로 삼았습니다. 거짓말이다. 네 놈이 어디서 어느 맺는 것이냐? 구규의 명예는 나락으로 떨어지고 마는데 그 시각 만월 땅을 찾은 무명은 잿더미 아래 무언가를 발견하는데 얼마 뒤 아버님, 난 널 모른 척할 것이다. 그 누구도 입에 담지 말고 조용히 있어라. 호파는 이 사건에서 발을 빼려 하고 인협이는 어찌 된 것입니까? 너는 인연이 아니다. 역적이 딸인 인협 또한 처벌을 피할 수 없는 상황. 곧이어 만월 땅을 찾은 군사들 모두 흩어져서 주변을 샅샅이 무명이 보았던 죽간을 발견하는데 이쪽입니다. 구규의 유일한 증인이었던 호판이 그를 찾아가고 비밀 결사들이 이탈자를 막기 위해서 이런 것을 만든다죠. 만월 땅의 산채에서 나온 죽간에 대감의 이름이 있소이다. 가짜가 분명합니다. 아직 수뇌부에 접근도 못했는데 주관이 있을 리가 없잖소. 형제들끼리 피를 본 것도 모자라서 부자지간에도 칼을 들이대야겠습니까? 구규는 그가 자신을 저버리려 한다는 것을 눈치채지만 네 놈이었구나. 충복이라던 덕구놈이 병판 대감을 찾아갔을 때 대감의 운은 이미 다한 것이오. 전 앞에서 대감이 증인이 되어준다면 나를 증인이니 뭐니 하면서 엮어드린다면 인협이 아니 또한 보장할 길이 없겠죠. 결정은 대감이 하십시오. 호파는 권세를 위해 그렇게 국시 가문을 배신해버리고 호파는 누구 편이요? 저는 결국 승자의 편입니다. 그 시각 구규는 자신의 무고를 밝히기 위해 몰래 혈서를 쓰고 소란을 틈타 덕구에게 그것을 전달합니다. 한편 병판댁에서는 동무가 고초를 치르고 있으니 너도 마음이 무겁겠구나. 인협 언니는 이제 어찌 되는 것입니까? 여식이니 노비로 떨어지는 선에서 정리가 될 게야. 해서 아버님께 청이 있는데요. 무엇이냐? 무언가 못된 꿍꿍이가 있는 듯한데 그 시각 인협은 죄인의 딸 인협은 제주 관기루. 제 아버님은 어찌 되시는 것입니까? 여비들 중에서 4월이는 개성부 관아의 관노비루. 아버님 소식을 알려달라 하지 않소. 그녀는 더 이상 명문가 아씨가 아니었고 어딜 함부로 나라의 관원한테 이래라 저래라 해. 엄청난 수모를 당하게 되는데요. 끌고 가라. 한편 은기는 무사히 풀려나고 인협이는 제주 관기로 보내졌다. 같은 시각 인협은 제주로 향하는 배에 오르고 있었는데 멈추시오. 국인협이 누구냐? 여기 있습니다. 내려. 행선지가 바뀌었다. 갑작스럽게 행선지가 바뀌며 사월이와 생이별을 하게 되고 뒤늦게 도착한 은기와도 엇갈리고 맙니다. 인협아! 잠시 후 구규의 형이 집행되고 인협아, 살아야 한다 인협아! 인협아! 인사도 채 나누지 못하고 아버지를 떠나보낸 인협은 끝내 정신을 잃고 마는데 그러나 인협의 수모는 이제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병판댁 실세 단지가 인엽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네가 나한테 한 짓 생각 안 나? 아비는 사지가 찢겨 죽고 신랑은 도망갔지. 이게 천벌이지. 달리 천벌이야? 그렇게 호된 신고식을 마치고 유일하게 곁에 남은 노비 풍이가 인엽을 챙겨주는데 자꾸 이러면 아씨만 손해거든요. 막말로 아씨나 나나 도찐 개찐인데 사내 그늘 없이 행랭생활이 만만한 줄 알아요? 그마저 인엽에게 찝쩍거리며 큰 모욕감을 안겨주고 결국 몰래 그곳에서 도망치는데 한참을 걸어 자신이 살던 집에 찾아오지만 애비가 많은 시간 함께 해주지 못해 미안하구나. 아무 일도 없을 거야. 모두가 떠난 집안에는 작은 온기조차 남아있지 않았고 인엽만을 기다리던 은기를 발견하지만 차마 그에게 다가갈 수 없던 인엽은 인엽이니? 인엽아! 몸을 숨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돌아가시죠. 인엽을 잡으러 온 무명. 그렇게 다시 병판댁으로 끌려가게 되었는데 무명이 그녀에게 집신을 건네주지만 인엽은 아직 자신의 처지를 받아들일 수 없었지요. 끌려가길 원하십니까? 침착 취급당하고 싶지 않으면 제 발로 걸어가십시오. 결국 다시 한번 도망쳐보지만 인엽은 노비에게 붙잡혀 끌려가는 보다 더한 수모를 겪게 되고 사람의 처지가 달라졌다요. 하루아침에 얼굴을 바꾸고 어제까지 굽신거리던 것들이 오늘은 침을 뱉어. 니들이 그러고도 사람이냐고! 그녀는 노비들의 모습에 치를 떨지만 잘 보셨습니다. 저희들은 사람이 아닙니다. 아씨께서 언제 사람 취급해 주셨습니까? 인엽의 이중적인 태도에 무명이 일침을 날립니다. 정신 차리십시오. 아씨도 이제 노비입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는 인엽은 모멸감에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하고 마치 이 상황에서 벗어나려는 듯 몸부림쳐보지만 무명이 그녀를 구하려 뛰어들며 이 또한 실패로 돌아가고 마는데 그 시각 신참례를 한답시고 신입 하나 간수를 못해. 소망자가 생기면 니들 모두 연대 책임인 것을 모른단 말이냐? 도망친 인엽 때문에 노비들은 한참을 추위에 떨어야 했고 돌아오자마자 다른 노비들의 분노를 감당해야 했는데 분명히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저 얼음 덩어리 안 배? 너만 사람이냐? 그렇게 인엽이 두들겨 맞던 그때 뭐하는 짓이야? 무명이 나서 그녀를 보호해주죠. 한편 진짜 하녀로 만들게. 윤씨 부인의 명에 따라 인엽은 지하실에 감금당하게 되고 섣부른 동정에 물이나 먹거리를 갖다 주는 사람은 똑같이 구금에 처한다. 인엽이 고초를 겪고 있는 사이 은기 또한 식음을 전폐하고 있었고 우선 기력을 회복하셔야죠. 이를 걱정한 은기의 하인은 병판댁이랍니다. 인엽아씨 병판댁으로 가셨대요. 인엽이 병판댁 노비가 된 사실을 알려주는데 네가 열어준 것이 아니다. 내가 부순 것이다. 은기는 곧바로 버신 허윤서를 찾아가고 당장 데리고 나와. 그 내가 잘 챙깁세. 허튼 수작하면 가만 안 둬. 별안간 아침부터 멱살에 잡힌 그는 곧바로 인엽을 찾아가는데 열이 높구나. 은기의 부탁으로 인엽을 챙겨주나 했지만 덧없는 손길을 뿌리치고 급히 달아나던 인엽 앞에 무명이 등장하고 또 도망가십니까? 날 가져. 그리고 부탁 좀 들어줘. 극한의 패닉에 빠져버린 인엽. 날 줄 테니까 네 맘대로 하고 그리고 나서 죽여다. 무명은 대답 대신 인엽을 다시 제자리에 돌려놓고 그 시각 은기는 아버지 호판에게 인엽을 구해달라 부탁하는데 병판댁에 있다 합니다. 그러나 다른 여자와 혼인을 해라. 그럼 그 아이를 구해주마.
이 말에 은기는 무언가 결심하고 나를 만나자 하신다고. 윤옥을 만난 은기는 인엽에게 서찰을 전해달라고 부탁하는데 아무도 모르게 은밀히 전해주셔야 합니다. 그러나 윤옥이 이를 곱게 전해줄 리 없었고 물어봐도 되나? 하녀가 된 게 속상하오? 아님 첫날 밤도 못 지르고 깨빡친 혼례가 더 속상하오? 그냥 모르는 척 해주는 게 예의 아닐까? 결국 본색을 드러내고 말죠. 상전에게 반말짓거리가 예의는 아니지. 네가 가져야 할 건 윗전에 대한 복종뿐이라는 거. 그 시각 대감과 사돈의 인연을 놓치는 것이 두고두고 후회가 됩니다. 이제부터라도 양가의 아름다운 인연을 이어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호파는 기생까지 이용해 은기와 윤옥의 혼담을 이어가고 있었죠. 한편 인엽에게 첫 끼니가 주어지는데 양반도 줄이면 다 소용없다니까. 돼지죽도 좋다고 먹네. 난 냄새도 못 맡겠던데. 무명은 그런 인엽에게 너무나 현실적인 조언을 건넵니다. 굶주리면 개밥도 돼지죽도 마다않는 게 사람입니다. 개밥을 먹어도 똥찌개를 날라도 살아남으라고. 그래야 복수든 뭐든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얼마 뒤 인엽이 제 발로 찬방에 찾아오고 살아남기 위해 노비의 삶을 받아들이기로 합니다. 가장 단순한 물깃기부터 가르치게. 그렇게 인엽은 이 생활에 점차 적응해 나가기 시작하는데요. 얼마 뒤 인엽은 병판과 마주치고 청을 드려도 될런지요. 아버님의 시신을 수습하고자 합니다. 다행히 그는 부탁을 들어주기로 하는데 내 따로 일러줄 터이니 무명히 네가 같이 가서 처리하거라. 예. 그렇게 날이 밝자마자 무명과 함께 부규의 시신을 수습하러 향한 인엽. 부원군의 시신을 찾으러 왔어. 벌써 찾아갔는데. 그러나 누군가 이미 그의 유해를 찾아갔고 누구를 하면서 찾아갔는지. 아, 그 모시던 어른이라고 합니다. 인엽은 조금 전 마주친 남자를 떠올리는데 무명과 함께 의문의 남자를 찾아 나서지만 그는 도망치듯 사라져버리고 말았죠. 부규의 유해를 빼돌린 의문의 남자는 다름 아닌 덕구였고 잠시 후 뒤늦게 도착한 은기. 부원군의 시신은 나왔습니까? 그놈의 시신은 왜 이렇게 찾는 사람들이 많어? 누가 왔었어? 아, 왜 사내가 와서 달라고 하더니 그 다음에는 남녀가 와갖고 달라고 해가지고. 누구였어? 아유, 난 몰라. 그렇게 돌아가던 길 인엽을 보지 못한 채 스쳐 지나가는데 겨우 다시 만나게 된 두 사람. 인여봐, 고마워. 살아있어줘서. 조금만 기다려. 준비 다 돼가니까 편지에 쓰여진 대로 그대로 따르기만 하면 돼. 윤옥이 서찰을 빼돌린 탓에 인엽은 그 내용을 알지 못했는데 우리 둘이 떠나는 거야. 다른 길은 없어. 우리 둘이 함께하려면 이 길뿐이야. 그 시각 인엽 언니에게 전해달라는 서찰입니다. 그렇게 호판 부인이 은기의 계획을 알게 되는데요. 잠시 후 때마침 윤옥과 마주친 인엽. 저한테 주실 게 있지 않으십니까? 무슨 얘기 하는 거지? 편지 말입니다. 난 그런 거 받은 적 없는데. 받았잖아. 무명이 그런 인엽을 말리고 상전의 몸에 손을 대서는 안 됩니다. 들었지? 내 몸에 함부로 손대면 죽는데. 결국 인엽은 윤옥에게 무릎까지 꿇지만 지금은 주고 싶어도 못 주는데. 편지는 이미 호판 부인에게 가 있었죠. 다음 날 은기는 편지의 약속대로 인엽을 찾아가 기다리는데 이게 왜 어머니 손에 있습니까? 지금 그게 중요해. 꼼짝없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도망가만 들 뻔했는데. 그럼에도 은기는 인엽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얼마 뒤 덕구는 인엽에게 쪽지를 전한 뒤 사라지고 모친 지묘. 어머님 묘소? 그날 밤 인엽은 무명의 칼을 챙겨 어머니의 묘소로 향하는데
그때 이곳에 숨어 지내던 덕구가 나타납니다. 달리 묻어드릴 데가 없어갖고 돌아가신 마님 무덤에 대감 마님의 유해를 합장했어요. 인엽은 아버지를 죽게 한 덕구에게 칼을 빼들고 누가 너 따위에게 내 아버님을 모시게 한다더냐? 소인을 용서하지 마세요. 그는 뒤늦게 용서를 구하며 모든 사실을 전하는데 식구들을 겁박해갖고 할 수 없이 그렇게 서서히 밝혀지는 진실. 내 아버님을 왜 그런 누명을 쓰신 거냐고! 태상왕 전하께 특명을 받으셨어요. 만월당 조직을 찾아내라는 소인을 일부러 당해 넣으시고. 그런데 그때 인엽을 구하고 화살에 맞은 덕구. 대감 마님께서 옥에서 남기신 게 있어요. 어딘가를 가리키며 결국 목숨을 잃고 마는데 야, 나쁜 자식아! 그 시각 무명은 남자를 막아서고 그만해. 놈은 죽었어. 여자는 아직 남았어. 여잔 내가 알아서 해. 무명의 말에 결국 화를 거두는데요. 그렇게 또다시 인엽 앞에 나타난 무명. 제 물건을 찾으러 왔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구규가 남긴 혈서를 확인하게 되는데 그 시각 은기는 병판댁에 쳐들어가고 인엽아! 인엽을 찾던 은기에게 윤옥이 나타나는데 제가 드린 편지는 누구한테 전하셨습니까? 낭자를 믿은 대가가 이겁니까? 그러나 은기를 향한 윤옥의 욕심은 커져가고 스스로를 망치고 있지 않습니까? 난 인엽이 사람입니다. 매파의 실수로 혼담이 오갔다고 해서 괜한 기대가 생긴 모양인데 꿈 깨시오. 인엽을 향한 분노가 극에 달하고 마는데 한편 인엽은 구규의 유서를 확인하지만 지부지, 정부지. 글의 내용을 해석할 수 없었는데요. 이게 무슨 소리지? 그 시각 무명은 만월 땅을 찾아가고 구규에 대한 정보라면 취해야 합니다. 다른 인물에게도 밀명을 내렸을 가능성을 생각하시죠. 정보가 확인되는 즉시 증인은 제거한다. 만월 땅의 비밀 결사 단원이었던 무명은 인엽의 제거를 명받게 되는데 다음 날 윤옥은 어머니를 찾아가고 무명이가 호판댁에 가서 혼서를 받아왔다. 정식으로 청혼을 한 것이지. 네 생각은 어떠하냐? 은기도령과 혼인하겠어요. 은기와 혼인하겠다 말하는데 아버님의 당부가 있긴 하였다만 괜찮습니다. 섣불리 치워서 평생을 그리게 하느니 눈앞에서 똑똑히 보게 하겠어요. 인엽이가 이제는 천하고 무가치한 존재라는 거. 그것도 모자라 인엽이도 시집가면 그만이고 가장 밑바닥에 사내를 주세요. 인엽을 노비와 혼인시키려 하는데 천노의 계집이 되는 걸 보고도 욕심을 내겠는지요. 잠시 후 인엽은 윤옥의 수발을 들고 있었는데 시집가면 교전비 하나 데려가야 할 텐데 따라가겠느냐. 호판댁에 가면 옛날 정인도 보고 좋을 터인데. 그렇게 인엽을 내려다보던 윤옥은 은기와 혼인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밝히고 나 은기도련님한테 시집가. 언니 짝이 아니라 내 짝이었던 거지. 아직 인엽의 충격이 채 가시지 않은 상태에서 잘하면 나보다 더 빨리 시집 가겠더구나. 시집을 간다고요? 어머님께선 인엽이 짝으로 용춘이를 고르셨는데 노비와의 혼인 소식. 심지어 상대는 풍이를 추천하였다. 인엽의 간호였던 풍이었죠. 이 소식을 알게 된 풍이는 인엽에게 찝쩍거리기 시작하고 꽃 좋아하잖아. 옛날에 은기도령이 아침마다 주더만. 한때는 네가 모시던 사람이다. 이거 놔. 윤호가 씨가 신랑감은 나로다 딱 지정을 해주셨는데 사양은 예의가 아니지.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자 급기야 인엽에게 위협을 가하는데 인엽은 필사적으로 도망치고 이를 눈치챈 무명이 풍이에게 경고를 하죠. 또냐? 내 마누라 될 건데 어때서? 네가 뭔 상관이야? 제발 인간답게 살아. 내가 어떤 놈인지 그렇게 잘 알면 앞으로 조심해. 잠시 후 겁에 질린 인엽에게 다가가 작은 칼을 선물하는 무명. 자꾸 제 검을 탐내시니
감당할 만한 크기로 골라봤습니다. 인엽은 매번 자신을 도와주는 무명에게 경계를 풀기 시작하는데 이제 서로 말 놔. 제가 나이는 더 많습니다. 그래서 오라버니 소리라도 듣겠다는 거야? 그렇게 못해. 바라지도 않아. 얼마 뒤 호판이 인엽을 불러내고 옥사에서 널 부탁하셨다. 아버님을 만나셨다고요? 너 하나는 걱정하지 말라고. 어떻게든 해보겠다고 했는데 뭔가 하나 해주고 싶은데. 생이별했던 사월이와 다시 만나게 되는데요. 사월이 맞죠?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유일한 선물이다. 그러나 사월이는 호판의 협박 도구에 불과했는데 네가 알아서 잘 처신하리라 믿는다. 저더러 시집을 가라는 말씀이십니까? 결정은 네가 하는 거야. 은기와의 관계를 정리하고 혼인을 하지 않으며 사월아! 약조가 어렵다면 나도 도리가 없구나. 대감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사월이가 위험에 처하자 인엽은 결국 그 제안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사월이는 네가 시집갈 때까지 내가 잘 보호하고 있으마. 병판댁으로 돌아가는 길 인엽은 무명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하는데 부탁이 있어. 네가 내 신랑이 돼줬으면 해. 미쳤구나. 무명은 이를 칼같이 거절합니다. 얼마 뒤 은기는 윤서를 따라 병판댁에 오게 되고 우연히 인엽을 마주친 은기는 조용한 곳으로 숨는데 혼인 하신다지요? 은기는 호판의 뜻을 거역할 수 없었고 마지막 인사를 드리려고 왔어요. 나 윤옥 낭자하고 혼인해. 근데 결국 최후의 수단을 꺼냅니다. 너하고도 할 거야. 무슨 소리야? 널 책임진다고. 날더러 첩이 되란 말이야? 내가 생각하는 건 너뿐이야. 하지만 인엽은 모두를 위해 은기를 떠나기로 결심했고 이걸 왜 돌려주는 건데? 그렇게 마지막 인사를 하는데요. 여기까지입니다. 도련님과 저와의 인연은 여기까지. 저와의 지난 날은 기억해 주시고 부디 저는 잊어주세요. 하지만 은기는 인엽을 포기할 수 없었고 가지마. 놔주세요. 제발요. 나하고 가는 거보다 종놈이랑 사는 게 낫다고? 그때 무명이 끼어드는데 밤이 늦었습니다. 이만 돌아가시죠. 통금이 가까워오는데. 네 놈이 낄 자리가 아니라니까. 인엽이 넌 그만 들어가. 그리고 이어진 무명의 충격 발언. 지금 뭐라 했느냐? 인엽이 너? 행랑에 가 있어. 그 천한 입으로 어딜 감히? 이놈이 정녕 죽고 싶어 용을 쓰는구나. 저한테 시집 올 여자입니다. 너하고 뭐? 제 신부가 될 여자라고요. 두 사람의 다툼이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설상가상 윤호까지 등장합니다. 누가 누구한테 시집을 간다고? 인엽과 무명의 혼인 이야기에 윤옥은 두 사람에게 따져 묻기 시작하고 신랑은 무명이가 아니었잖아. 제 신랑은 제가 정했어요. 미리 말씀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둘 사이 혼인말이 오간 게 최근이라 아직 참모님께도 고하지 못했습니다. 네가 원한 것이냐? 네가 원했던 일이냐고. 제가 먼저 청했습니다. 이 소식에 은기 또한 충격에 빠지는데 거짓말이지. 정말이에요. 이러지 마. 왜 이래 인여봐. 저는 더 이상 은기의 모습에 윤옥은 또다시 분노가 차오르고 난 네가 하녀든 뭐든 다 괜찮아. 데려가라니까? 인여봐. 무명을 따라 나섰던 인엽은 뒤늦게 서러움에 눈물을 흘리는데 그 모습을 안타깝게 바라보는 무명. 다음날 분이 가시지 않은 윤옥은 인엽을 불러내고
감히 상전의 정혼자와 말을 섞어? 되도 않게 누구 앞에서 사랑 타령이야? 마음대로 혼인 상대를 정한 인협에게 가혹한 매질을 시작하는데 넌 아직 멀었어. 니들이 바로 말하는 가축인 거 몰라? 윤옥은 은기도 가져야 했지만 무명에도 포기하거라. 무명 또한 내줄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하인이라 하나 너 같은 것이 가질 수 있는 사내가 아니야. 얼마 뒤 인협의 혼사를 미루자고. 언니가 풍이는 영 싫은가 봐요. 회초리는 외쳤는데 사실대로 고해. 그렇게 윤옥은 지난밤 일을 어머니에게 모두 고하고 인협이 그것이 지 맘대로 무명이 하고 혼인을 한다지 않습니까? 무명이 하고? 윗전의 명을 우습게 하는 버릇이 들까 봐 야단을 친 것입니다. 참모가 알아서 처리할게야. 더 이상 신경 쓰지 말거라. 결국 인협은 참모에게 불려가게 되는데 정해진 신랑은 풍이가 아니었더냐? 혼인 상대 정도는 스스로 정해도 되는 줄 알았어요. 주인의 뜻에 반하지 않아야 혼사구 모구 가능한 게야. 인협은 용기 내 소신을 밝히고 왜 그래야 되는데요? 말도 안 되는 상전의 뜻을 강요하기보단 지희들 입장에서 한 번쯤 생각해 주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나 이는 참모에게 통하지 않았지요. 감히 누굴 가르쳐 드는 게야? 무명이와의 혼사는 없던 일로 되었다. 자기의 갈 길을 스스로 정할 수 없는 것. 때론 주인마님의 한마디에 목숨이 날아가는 곳이 행랑이다. 내가 너희들을 지킬 수 있으려면 너희들의 복종이 필요하다. 일이든 사적인 정분이든 행랑의 일은 모두 고하도록 해. 같은 처지의 하녀들은 인협에게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 한편 반쯤 정신을 놓아버린 은기. 아셔야 할 게 있는데요. 하인을 따라간 창고에서 붙잡힌 사월이를 발견하게 됩니다. 잊으면 될 것을 그냥 살 것이지. 어쩌자고 옛주인을 찾아 이 고생을 하고. 어디 계신데요? 도련님은 알고 계시죠? 은기는 이 일이 호판의 지심을 눈치채고 곧 보게 해주마. 얼마 뒤 이제 기방 순례도 질린 것이냐? 아버지와 단판을 지으려는 은기. 더 이상 사월이를 잡지 마십시오. 모든 것이 아버님 뜻대로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윤옥과의 혼인을 결심하고 호판과 약조를 하게 되는데 다른 여자와 혼인하면 인협을 구해주시겠다고. 애비를 겁박하는 것이냐? 아버님께 배운 것이지요. 그렇게 풀려난 사월이는 인협과 다시 만나게 되고 서울이 맞지? 아씨, 네가 왔어. 서울이 네가 왔어. 자, 호판댁에서 혼인 선물로 보내온 여종이다. 사월이. 은기의 배려로 인협과 같은 찬방에서 일하게 됐죠. 그 모습에 무명도 내심 안심하는데 그때 단지가 나타나 시비를 걸고 사월이 넌 같은 종살이 하러 와서 뭐가 그렇게 좋냐? 이제 우리 아씨 곁에 있게 됐잖아. 팍씨. 아! 인여비한테 아시아시하면 메타작 못 면한다. 이게 이씨. 하지만 그냥 당하고 있을 사월이가 아니었지요. 얼마 뒤 인협은 사월이와 본가에 찾아가고 도대체 뭘 찾아야 되는지 알아야지 찾죠. 이리 앉아봐. 구규가 남긴 유서를 함께 해석해보기로 하는데 지부지, 인죄오, 정무지. 딱히 뜻이 연결되진 않아. 그때 사월이가 과거의 기억을 떠올리고 옛날 생각나네. 여기 적힌 게 대체 무슨 소리냐고요. 도통 뭔 소린 줄 알아야지. 그거 하나 못 풀면서 선물을 받을 생각인 게냐? 빨리요. 이번만이다. 생, 일, 예, 물, 치, 제, 치, 수, 학. 선물은 치자나무 아래 있다? 드디어 그가 남긴 단서를 해석할 수 있게 되는데 정인의 부친은 나의 무죄를 알고 있다. 정인의 부친이라니 그게 뭔 소리예요? 아씨의 정인은 은기도련님이니까 은기도련님의 아버지 호판대감이요? 호판이 아버지의 죽음에 대해 무언가 숨기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뒤 윤옥과 은기의 혼례가 진행되는데 한때 같은 모습으로 마주했던 두 사람.
이제 서로를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은기가 신방에 드는 것까지 준비하게 되었는데 다 됐습니다. 이제 신방으로 옮기셔야 합니다. 은기는 마지막으로 인엽의 마음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후회 안 할 자신 있어? 나 이렇게 보내고 너는 천노의 여자가 돼서. 쇳내의 혼사는 없었던 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날 이렇게 보내겠다고. 그러나 유서의 비밀을 알게 된 인엽은 은기에게 진실을 묻고 오라버닌 알고 있었던 거지. 내 아버님이 무고하다는 거. 오라버니가 옥에 갇혀 있는 동안 호판대감께서 가만 계셨을 리가 없잖아. 뒤늦게 아버지와의 기억을 되새기는데 입에 담지 말고 조용히 있어라. 인여비의 남자로 살고 싶다면 가라. 덕구가 내 눈앞에서 죽었어. 겁박을 당했던 거야. 나를 만났다가 살해당했고 난 그 뒤에 누군가가 있다고 생각해. 덕구를 죽인 자만 알면 아버님의 무고를 풀 수도 있어. 인엽의 이야기를 들은 은기는 아버지 김치권에게 향하고 그 시각 예상치 못한 손님이 병판의 집을 찾아왔는데 그는 다름 아닌 이방원이었습니다. 주인에게 전화 거라. 통인동에서 친구가 찾아왔다. 전하께서 오셨다네. 그렇게 인엽은 구규의 무고를 밝히기 위해 이방원의 뒤를 따라가고 아버지가 남긴 유서를 전달하려 하는데 과연 인엽은 구규의 무고와 숨겨진 진실을 밝힐 수 있을까요? 오늘 소개해드린 작품은 지난 2014년 방송된 JTBC 드라마 하녀들입니다. 본 리뷰에서는 1화부터 6화까지의 내용을 간략히 소개해보았는데요. 그동안 베일에 쌓여있던 비밀이 본격적으로 밝혀지기 시작한 만큼 더욱 흥미진진한 스토리가 전개될 예정이니 꼭 풀버전으로 시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신분과 계급을 뛰어넘어 운명에 맞선 이들의 이야기 JTBC 드라마 하녀들 추천드리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드림텔러였습니다.